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최근 G7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위상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당시 각국 정상들이 일제히 한국의 대통령을 지목하는 이 사진. 사진 속 보리스 총리는 방역 넘버원은 이 사람의 나라다 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자 바이든도 문 대통령을 가리킵니다. 이어 존슨 총리가 한국이 단연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다. 방역 1등이라고 말했고 마크롱 대통령 역시 다들 같은 생각이네요. 라고 맞장구 쳤다는 후문이 들려왔죠. 실제로 한국은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빠른 대응과 국민들의 높은 단합력을 보여주며 단번에 방역 모범국가로 떠올랐는데요. 백신 접종 시기가 늦어져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이를 비웃듯 최근에는 미친 속도의 접종 속도를 보여주며 역시 한국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렇게 방역 모범국가 한국을 두고 충격을 받은 한 미국인 감독이 적나라하게 미국과 한국을 비교한 다큐 영화 하나가 공개되며 해외 커뮤니티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감독이 여느 무명 신인도 아닌 다큐 부문에서 오스카상까지 수상했던 권위 있는 인물이었기에 파장이 아주 컸는데요. 바로 알렉스 기브니 감독입니다. 대체 알렉스 기브니 감독은 왜 이렇게 미국을 비판하며 한국의 사례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일까요? 그가 제작한 토탈리 언더 컨트롤이란 다큐멘터리 영화는 2시간가량을 트럼프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던 이유와 이에 대조되는 한국의 대응을 비교했는데요. 영화는 한국은 질병을 억제하려고 재빠르게 움직였지만 미국에선 질병이 급속도로 퍼지는 동안 정치권이 과학자들의 발목을 잡았다라며 파격적으로 미국 정부의 일침을 날리며 시작합니다. 그는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한국과 달리 미국은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정치 싸움에 힘을 쏟았다고 꼬집었죠. 한국은 메르스 대응에 실패했던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각종 복잡한 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했고 민간 의료기관,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제공되지 않았던 검사 키트를 응급한 상황의 진단키트 승인 절차를 신속화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는데요. 게다가 한국은 확진자 수가 4명이었을 때에도 이미 진단 테스트의 중요성을 깨닫고 준비하고 있던 한편 미국 정부는 우린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알맹이 없는 발언만 반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늦은 미국의 대처에 대해 권력층이 왜 빠른 해결책을 위해 관료주의를 압박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과 한국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한국은 복합적 전국 테스트,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러스를 억제했고 드라이브스루 테스트 시스템까지 도입해 무증상자, 노년층의 검사를 받고 접촉자 추적까지 마쳤죠. 물론 대구 신천지교회 문제가 터져 확진자가 급증하기도 했지만 한국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는데요. 더욱 안전한 검사를 위한 시설과 장비, 의료인들을 위한 의료 보호 장비 생산까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죠. 반면 같은 시간 테스트조차 진행하지 못해 확진자 규모조차 가늠할 수 없었던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우린 잘하고 있다, 경제 소비력도 튼튼하다라며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트럼프의 말과는 달리 미국의 절반이 전염병이 퍼졌고 테스트 승인 절차는 계속해서 연기되었으며 급기야는 의료진들의 보호 장비 역시 턱없이 부족해 직접 스카프를 두르거나 테이프와 비닐봉지로 만든 장비를 임시로 착용해야 했습니다. 당시 미국 의료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상당한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미국이 늦장을 부리다 통제조차 불가할 정도로 퍼진 코로나19 사태를 잃어버린 한 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10만 명이 넘어선 시점에서도 정부는 테스트 키트 공급이 어려웠다고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의료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N95 마스크는 분명 미국산인데도 미국 내에서의 물량이 부족해 외국 업체의 마스크를 수입했어야 할 정도의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가 내릴 수 있던 조치는 그냥 일반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정말 황당한 조치뿐이었죠. 각각의 연방주들은 연방정부에게 압수당하지 않도록 각자의 방법으로 온갖 물자 장비를 도입하며 입찰 경쟁까지 벌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며 미국 사망자 수는 하루당 1,000명을 넘어섰죠. 한 인터뷰어는 한국인들은 미국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국가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나 모범이라는 식으로요. 근데 불신의 눈길이 생겼어요. 라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은 단편적인 부분들이지만 이것만 두고 봐도 한국과 미국의 초기 대응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바이러스가 미국 전역을 덮치는 동안 한국에선 의료,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했고
상황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한 국민들 역시 발빠른 행동력을 보여주었죠. 실제로 미국의 상황은 백신 도입 이후 비교적 나아지긴 했으나 국가별 코로나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은 확진자, 사망자 수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100만 명당 발생률 역시 10위를 차지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2930으로 121위를 차지하고 있죠. 호주, 미국 등에선 마스크, 휴지, 각종 생필품을 두고 정말 충격적인 사재기 대란이 벌어진 와중에도 한국은 오브제 판매로 질서를 지켰고 빠르게 높은 품질의 마스크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열린 G7 정상회의 당시 각국 정상들이 썼던 마스크 역시 한국 기업의 제품이었는데요. 유럽 공동체 마크 CE 인증을 얻어낸 해당 마스크는 유럽으로도 많이 수출된 제품이라고 알려져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공산품으로 취급하는 일본에선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가 없어 한국산 KF94 마스크가 짝퉁까지 생산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중국산이 아닌 한국산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웃돈까지 얹어가며 한국산을 원하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전 세계가 반해버린 마스크, 진단키트 등 코로나19 방역 장비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었던 건 국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들의 힘이 발휘된 덕분인데요. 영국의 국제적인 경제신문 이코노미스트에선 위기를 기회로 만든 한국이란 제목으로 코로나19 위기가 한국의 생명공학 회사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한국 업체의 직원들은 빠르게 테스트 키트를 제작했고 성능을 확인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제품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밝힐 정도로 24시간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다. 몇 주 만에 한 회사는 수백만 개의 테스트 키트를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에 수출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에 진작부터 지원을 했고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이 놀랍게 발휘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최근 시작된 백신 접종 속도 역시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이 발휘되어 이례없는 기록을 세우고 있는 한국인데요. 접종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만 살펴봐도 한국의 기록은 그 어느 국가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정부에선 적어도 올 11월 안에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으며 1차 접종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겠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작은 희망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수십 개월간 전 세계를 봉쇄해 우리의 일상을 전부 멈추게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의료진, 국민, 각종 기업들의 힘이 모두 합쳐져 최악의 상황을 막아냈고 타격을 입었던 고용시장, 경제 흐름에 있어서도 좋은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위상이 빠르게 치솟고 있는 대한민국. 앞으로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